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의 코너 화제의 말들을 통해서 정치를 풀어보는 코너 말말말. 오늘 사안이요. 2부보다는 1부부터 좀 쭉 다루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 두 분을 일찍 모셨습니다. 달려오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가지고 아침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굉장히 일찍 오셨어요. 네, 차가 막힐까봐 일찍 왔습니다. 왜냐면 거기가 자유로가 막혀버리면 예.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저희 스튜디오에 방송하려고 올라오는데 이미 한참 전부터 와서 대기실에 준비하고 계시다. 고맙습니다. 이 두 분과 함께 오늘의 말말말 풀어갈 텐데 두 분이 골라오신 말을 소개하기 전에 일단 어제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억되는 말은 뭐였는지 요 말부터 한번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장경태 의원님 어제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이 여러 가지 대통령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 민생 경제와 민주주의, 외교 정상화를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왔다라는 말씀이 그동안의 이 숨가쁘게 이어졌던 100일간의 대장정, 짧지만 뭐 짧다고 하면 짧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그 100일을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오시고 대한민국의 위상과 여러 가지 그동안의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귀에 꽂혔던 말 뭐 있다면? 뭐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라는 말에 사실 심폐소생술은 골든타임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항상 모든 일엔 골든타임이 있듯이 우리 그동안의 100일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이자 기회였는데 그 과정에서 심폐소생술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정말 어려움도 있었고 또 극복하는 과정도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경제의 심폐소생술이라는 단어가 귀에 특히 꽂혔다는 말씀. 김종혁 전 최고는 어떠셨어요? 부득이 무서워서 장독대 없애냐. 고발언. 라는 얘기가 그게 이제 보면 그 경찰권 비대화는 누가 막을 거냐라는 거 갖고 이제 매치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어쨌든 본인 그 민주당이나 강성 지지자들의 입장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용기를 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독대를 없애냐 고발언이 그러니까 검찰청을 폐지하는 것까지는 대통령도 동의하는데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느냐 그거는 유지시키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그러니까 검찰 그 보안 수사권을 그 유지함으로써 그러면 검찰이 계속 수사하는 거 아닙니까?라는 그런 강성 지지자들의 반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폐지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 쪽 입장. 그런 구더기 그걸 예를 들면 구더기에 비유한다면 그 보안 수사권은 장독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장독대까지 없애버리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그것은 경찰권의 비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과 매치가 돼서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본인이 아마 변호사시니까 제가 변호사들을 많이 만나보면요. 변호사들은 보안 수사권 없애는 게 말이 됩니까? 정치 검찰 그 비판하는데 그 정치 검찰 몇 %나 돼요. 대부분 다 형사 사건인데 그런 식으로 놔두면 그럼 경찰은 누가 막습니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제가 보기엔 대통령도 변호사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 사실 요거 토론하려면은 또 한 30분 걸리죠, 장님. 상당히 한 딱 1분만 말씀드리면. 보안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것 자체가 직접 수사권을 유지하자는 논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 기소 분리 원칙에 맞지 않는 말이고요. 제가 이렇게까지 강도 높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 보안 수사권이 2차적 수사권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검찰청 내의 수사관을 유지하겠다는 주장이고요. 유지하겠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직접 수사를 유지하겠다. 그리고 말은 2차 수사지만 경찰이 여러 가지 1차적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합수본 등을 구성해서 검경 합동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어찌됐건 거기에 대해 토론할 게 많습니다. 보안 수사 대통령하고 다른 생각이신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생각을 굉장히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대통령께서도 뭐 정확하게 다 모든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또 개혁 의지는 충분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보안 수사권은 반드시 폐지해야 된다 쪽이시군요, 장경태 의원. 그러니까 저는 보안 수사권 조선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소청, 중수청 나눠서 검찰청 없애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보안 수사권까지도 싹 폐지해야만 그게 수사권을 가져오는 거다. 다른 말로 하면 직접 수사권 유지입니다. 보안 사건 유지는 그 그렇습니다. 정도까지 이거는 그거 대통령이 어제 발언하고는 사실상 다른 아니, 이야기여서 대통령께서도 그걸 포함해서 여기 아주 얘기하시니까. 짧게만 얘기하면요. 지금 그 경찰청 없애서 제일 좋아하시는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국회의원들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건 경찰은 우리가 통제가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검찰청 없어지면 우리 수사 누가 할 거야? 솔직히 내심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다른 권력기관인 입법기관,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은 그동안 유일하게 좀 무서워하거나 좀 껄끄러워했던 게 정치 검찰이니 뭐니 해도 검찰이었어요. 근데 행안부 소속의 경찰 인사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통제 가능해. 경찰 뭐 바람 한번 불면 인사 휙휙 해갖고 다 날려버릴 수 있지. 왜 변호사들 검찰은 야 내가 옷 벗고 나오면 나 변호사 하면 되지 뭐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경찰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검찰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들, 수사권 없애버리는 것들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특히 입법부에서 매우 행복해하고 있다는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것은 전체 국회의원들이 그럴 거라는 거는 약간 뜬금없긴 한데요. 경찰은 수사를 국수본이 하고 국수본부장의 임기가 있고 승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논리다 말씀드립니다. 자, 보안 수사권이라는 부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다는 거. 저희가 이거 토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거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중에 하여튼 본격 토론할 거니까 그때 다뤄보기로 하고 두 분이 가져오신 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골라오신 말부터 갈 건데요. 요거는 앞에 연구소에서 했던 말하고 연결되는 걸 골라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벌써 들으시긴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날 여야 원내대표 간에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놓고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밤사이에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엄청난 반발이 나왔고 그러자 정청래 대표가 다음 날 아침에 한 발언 요걸 골라오셨더라고요.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어제 협상안은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원내대표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고 했지만 저희 지도부 뜻과는 많이 다른 것이어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고 그래서 바로 제 협상을 제가 지시했던 겁니다. 아까 공개사과 얘기하시는 좀 어떤 마음에서 말씀 좀 하셨던 거예요? 말 쉬운 말이잖아요. 어려운 말인가요? 그런 거 할 때 혼자 하나요? 자, 김병기 원내대표 말까지 붙여서 저희가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나는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고 그래서 이거 협상 다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런 거 할 때 혼자 결정하나요? 이렇게 또 기자들한테 말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 걸 혼자 결정하냐는 이 말인 즉슨 정청래 대표하고 상의를 했다는 지금 그런 취지로 얘기한 거죠. 그렇죠. 어제 그 여야 합의가 14시간 만에 파기되는 이 과정은 저는 그냥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리둥절.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예. 이거 더구나 집권 초기 아닙니까? 네, 뭐 집권 말기라면 또 모르겠어요. 아, 이거 완전히 각자 도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대통령 출범한 지 100일 되는 날이잖아요. 그런데 그날 벌어진 일들이에요.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이게 뭐지? 이게 멍미? 뭐 이런 생각들이 무슨 일이야?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원내대표와 당대표가 하시는 말들이 다 서로 왔다 갔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대체 뭘지 그리고 그렇게 의견이 바뀌게 된 혼자 하나요라는 말에서 상징하듯이 분명히 같이 얘기를 해놓고서 갑자기 바뀌게 된 배경은 또 뭔지 이거는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멍미 어리둥절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경태 의원한테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요일 저녁에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국민의힘 원내대표하고 민주당 원내대표 저렇게 웃으면서 악수하고 특검법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요러요러한 내용으로 합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밤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장 의원님? 아마도 뭐 저도 지도부는 아니라서 뭐 추측컨대
지도부에서 아마 논의를 했을 거고요. 지도부에서는 좀 이 합의안이 원내대표 간의 합의안이 수용하기는 어렵다. 뭐 아마 그런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정청래 대표의 그 다음 날 발언처럼 재협상 지시를 했다라는 말처럼 아마 지도부 차원에서 예. 재협상을 얘기하지 않나 싶고요. 사실 이제 저도 최고위원 할 때 보면 이 원내대표께서 뭐 원내대표들은 보통 협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역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1차 합의안 등을 가지고 최고위에 보고를 하고요. 최고위에서는 이제 수용 가능한지 여부를 또 판단하고 또 최고위가 추인을 하더라도 또 의총에 보고하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이제 저 사진이 예. 워낙 크게 부상을 해서 악수하는 사진. 네, 좀 이렇게 뭔가 합의가 이제 최종 타결인 것처럼 보여서 저도 약간의 우려는 있었고요. 저게 최종 합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는 맞고 예. 또 원내대표 간의 합의했다 할지라도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간의 합의를 뭐 밥 먹듯이 깼기 때문에 뭐 원내대표가 의총만 가면 다 판판이 깨져서 왔던 기억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합의안을 뒤집었던 뭐 제가 좀 기사 검색해서 다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 예. 그 정도로 이 의총 보고 과정에 그 전에도 최고위 과정에서 논의는 분명히 뒤집어질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원내대표께서 어찌됐건 여러 가지 또 나름대로의 소통의 노력을 원내대표단 차원에서는 소통의 노력을 하긴 했는데 또 이제 이 노력 과정이 조금 더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했어도 의원총회에 갔다가 의원들이 막 그게 안 됩니다 이래서 바뀌는 경우는 있었지만 지금 핵심은 뭐냐면 지도부 간에도 정말 의견이 의견 소통이 없었던 거냐? 김병기 원내대표는 분명히 같이 얘기하고 가놓고 왜 나한테 다 독박 씌우려고 해? 약간 그렇게 들리거든요. 억울하다는 느낌으로. 그것도 없었던 게 맞아요? 그러니까 최고위원들께서 어디까지 다 들으셨는지를 모르겠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당연히 이제 협상의 주요 대상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특검법 개정이었기 때문에 예. 뭐 제가 3특검법 대표 발의자로서 보면 크게 이제 특검법 개정은 5가지 이슈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이슈 중에서 과연 어디까지 협상을 하려나는 사실 저도 예측은 어려웠어요. 예, 그래서 예. 뭐 가장 뭐 핵심이라고 보는 사안도 있고 또 아닌 사안도 있는데 저는 그 5가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또 중요한 이슈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하려나 물론 또 이 새 정부 출범에 이 같이 발맞춰서 정부조직법 개정도 함께 통과시키는 것도 중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네. 또 원내대표단이 이 정부조직법 개정에 또 좀 많이 집중하셨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거기에 또 너무 힘을 주다 보니까 예. 또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 교환 가치를 너무 조금 등한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이 뭐 잘했느냐 못했냐를 떠나서 진짜로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또 뭐 추미애 법사위원장 이분들이 사전에 논의가 안 됐던 걸 김병기 원내대표 혼자 지른 거냐? 아니면 사전에 다 얘기해놓고 나중에 지금 이렇게 된 거냐?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건 뭐 당사자들한테 물어보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김병기 원내대표도 아무튼 노력은 하셨을 거고요. 또 지도부 입장에서도 근데 그렇게까지 합의할 줄이야.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각각의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굉장히 난처해하고 계시는 장경태 의원. 그러면 멀리서 바라보시는 그 취재를 해보셨을 텐데 김종혁 전 최고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니, 상식적으로 보면 합의가 안 된 것을 원내대표가 그 특검법 사안에 대해서 단독으로 합의를 했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 저희가 듣기에는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미 보고가 됐고 그리고 그거는 용산 대통령실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어제 중요한 대통령은 사안에 대해서. 나는 몰랐다는 취지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던데.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죠? 다른 그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다 보고 받으시잖아요. 더구나 특검법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보고가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보면은 그냥 추정해 보기에는 네. 그 제가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지만 그 민주당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단톡방 내에서 서로 충돌 뭐 강성과 연성의 그 쉽게 얘기하면 그 조금 온건한 의원님들과 그 굉장한 논란이 거기 있었다. 그리고 뭐 일부는 또 뭐 난 나가겠다 해서 나간 분도 있었다는 소문도 단톡방을? 있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진짜예요? 장현님? 없는데요. 충돌도 그래요? 없었는데. 예. 하룻밤 사이에 저게 갑자기 뒤집어진 것은 그냥 그 딴지일보
딴지일보에 나온 그 아주 강성 발언들이 많이 그 지지자들의 발언들이 쏟아지고 김병기 사퇴해라 뭐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에 제가 그냥 관찰하기엔 야 이거 무슨 저기도 무슨 전환길이 뭐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대서 우리 당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처럼 김어준 씨 보고 정치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는 무슨 얘기까지 있냐면 용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계시고 네. 그다음에 국회에는 여의도에는 정청래 대통령께서 계시고 그리고 저쪽에 충정로에는 김어준 대통령이 계시는 거냐 3대통령 시대가 열리는 거냐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더 깜짝 놀란 게 대통령이 그 굉장히 협치도 강조하시고 네. 장독대이기도 하시고 네. 이런 분이 갑작스럽게 그걸 협의해 주면 어떡해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대통령이 그렇게까지 개입을 할 문제인가? 그건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어제 기자회견. 네, 그거는 원내대표하고 그다음에 당대표가 알아서 하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이 스스로 저기를 참전하시지라는 것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제 그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도 하셨잖아요. 뭐 삼통 시대 어제 그러죠. 삼통 시대 그러셨나? 뭐라 무슨 이재명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뭐 충정로 대통령 이러시던데 아마 장경태 의원님. 국민의힘 분들의 이 머리로는 좀 이해가 안 가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안 가요. 왜냐하면 일단 저희는 이 김어준 씨가 전환길 씨처럼 전대 난입하고 뭐 소동을 일으키진 않고요. 뭐 지지자들 간의 갈등을 유발하진 않고요. 또 최소한 정당이 용산 출장소란 말은 안 들어서 저희가 당정대가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또 협력과 소통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고 국힘에서도 계속 당정대 갈등을 부각하는 이유가 정말 죄송하게도 야당이 그만큼 역할과 존재감이 없어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뭐 갈등을 해도 여야 간의 갈등이 가장 기본적 정치적 과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야당이 제대로 된 존재감 자체가 없어요. 저는 도대체 국민의힘의 원내 전략이 뭔가. 예를 들면 모든 기본의 전략은 뭐 10가지 100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최소한 우리가 가장 기본적 게임인 가위바위보라고 했을 때 네. 상대가 계속 주먹을 내면 누군가는 볼도 내고 누군가는 주먹도 내고 누군가는 가위도 내야 되는데 결국 이기는 전략을 쓰는 게 이기려고 하는 전략을 쓰는 게 당이죠. 당대표는 그럴 수밖에 없고요. 최소한의 비기는 전략을 쓰는 게 원내대표고 오히려 져주는 게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조금 존중할 수도 있고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당은 이기려고 하고 정부는 비겨주려고 하고 대통령께서는 포용하고 양보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전략이 있는 건데 가장 기본적인 흐름이 그런 거거든요. 뭐 여러 개혁 입법에 대한 여러 가지 메시지에 대한 그런 것들도 최소한의 이 그런 정도의 전략적 측면에서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해하시면 훨씬 이해가 편하실 텐데 국민의힘 보면 뭐 예를 들면 어제 뭐 여야 합의안이 깨졌어요. 그럼 막 야 어떻게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깨졌냐라고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시지만 심지어 그 3특검법이 통과될 때 그리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때 하다못해 그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자체도 못하는 정말 무기력한 당의 모습이거든요. 뭐. 그 야당이 잘 못하니까 지금 오히려 여당 내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거 아니냐? 그 야당에 국민의힘 기사가 없죠. 국민의힘을 써줄 게 없어요. 필리버스터도 못하는 정당인데 뭘 쓰겠습니까? 장 의원님 조금 시간 한 20초 남았나요? 그 곽상원 의원 SNS 때문에 아마 어제 그 얘기가 같이 더 나왔던 것 같은데 요 시간 다 됐습니까? 2부로 가야겠네. 2부로 갈게요. 김현정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1부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 말말말 진행하다가 넘어왔어요. 마무리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혁 전 최고가 골라오신 그 말 얘기하다가 우리가 곽상원 의원 SNS 얘기를 꺼내다가 광고 시간이 돼가지고 뭔 충정로 대통령, 뭐 김어준 씨 얘기가 왜 또 더 크게 불거졌냐면 곽상원 의원이 9월 7일, 그러니까 이번 주 지난 일요일인가요? 그때 올린 SNS에서도 김어준 씨에 대한 비판이 있었거든요. 뭐 요약하자면 지금 민주당이 어떤 장외 인사, 유튜버에게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요지의 글을 굉장히 길게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이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이제 막 뭐 충정로 대통령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김종혁 전 최고. 예. 장경태 의원님 이 상황들 어떻게 보세요?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 개별 의원들의 뭐
뭐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당 차원에서 그 발언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5.18 정신을 훼손하거나 이런 식의 발언이 아니라면 뭐 그냥 다들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굳이 이제 화살을 이렇게 외부에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는 어찌됐건 내란 종식과 경제 재건 또 민주 헌정 질서의 회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는데 뭐 대통령의 100일간의 그 노력도 그런 것이었죠. 근데 지금 굳이 뭐 화살을 내부로 돌릴 필요가 있나? 이런 정도 고민은 있죠. 진영 내부를 말씀하시는 굳이 거예요. 네. 예. 곽성원 약간 굳이 지금 그런 메시지가 나올 필요가 있었나? 어. 약간 그런 궁금증, 의문은 있죠. 곽상원 의원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시다 보니까 더 이제 이 발언, 이 SNS 메시지가 더 좀 파장을 일으켰던 것 같고 그 문자 폭탄도 엄청 받고 계신다고 그분이. 뭐 문자 폭탄 저도 많이 받습니다. 여러 문자. 김정일 전 최고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곽상원 의원 SNS? 곽상원 의원은 뭐 우리 장인어른처럼 나 할 말한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한다 이런 건지 뭔지 모르지만 뭐 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김어준 씨 방송에 그 출연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성은을 입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방송에 나가야지 그 후원금이 모인다 가서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라면 그냥 후원금이 꽉꽉 차더라 이럴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잖아요. 근데 이거 상당히 좀 문제거든요. 우리 쪽에서 전환길 씨가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나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씨가 그 반대쪽에서 외치는 거나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상적인 대의제 하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그걸로 대의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장외 그러니까 그 장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강하고 자극적인 얘기로 떠들어대는 것들이 이 안에서 그 여야 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그건 결국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사태 하나를 본 것 같아요. 이거 협의파기 뭐 이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마치 우리 전당대회 때 전환길 씨가 끼어들어서 뭐 누구는 나와라 누구는 말아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엉망진창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식의 일들이 되풀이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민주당 지지층에서 전환길 씨하고 김어준 씨를 비교하면 이거 굉장히 많이 화내시던데요. 그 민주당 비교하면 안 지지자는 된다. 화는 내겠지만 또 이쪽에 아주 강성 우파 지지자들은 김어준 씨를 전환기 씨에 비유하면 그것도 엄청 화를 내잖아요. 양쪽에 있는 분들 다 그러고 계시다고요. 그래도 김원준 씨가 훨씬 나은 것 같은데요. 그래도 낫다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최소한의 검증도 하고 그러니까 비교하기는 참 어렵지만. 아니 그 김어준 씨가 세월호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그리고 부정선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셨습니까? 본인이 주장해서 영화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실지 사실이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어찌 보면 지금 그 국민의힘 내에서 우파 그룹 내에서 생겨난 부정선거의 그 시발은요 김어준 씨예요. 김어준 씨가 모든 논리를 먼저 만들어내셨잖아요. 그걸 주장하시는 교수란 분이 한 분이 계시긴 했는데 아무튼 좀 약간 사실관계는 좀 다르긴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잠깐 끼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 CM을 안 들었네요. 네. 전 CM 듣고 장경태 의원이 골라오신 말로 넘어갈게요. 예. 말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골라오신 말 들을 텐데요. 요거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던 그날의 영상이네요. 정청래 대표가 발언하는 중에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 멀리서 했던 그 발언. 자, 묶어서 들어보시죠.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 요 발언 이번 주에 많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라고 하자 저 멀리 앉아있던 송원석 원내대표가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이라고 꽤 큰 목소리로 말한 것 같아요. 처음에 저 영상이 공개됐을 때 저희가 과연 누구 목소리냐 그 각도가 안 잡히는 카메라 영상에서 나온 장면이었거든요. 목소리였거든요. 그래서 누굴까 했는데 또 이제 여러 이 영상들 뒤지는 과정에서 송원석 원내대표가 발언했던 게 발견이 되면서 저희 큰 충격과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사실 노상원 수첩은 소위 수거 대상,
제거 대상의 명단을 썼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과 정청래 대표 등 또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한동훈 전 대표까지 포함해서 네. 다 노사원 수첩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제거 대상, 소위 이 살인 예비 목적이거나 예비 모의 등의 혐의가 있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야당의 원내대표가 정말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생각 없이 말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이 이재명 대통령과 또 장동혁 현 대표마저도 이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하거나 여러 가지 지금 이 야당 입장에서도 어찌됐건 여러 가지 전략과 전술을 고민하던 차에 정말 찬물을 끼얹는 발언이죠. 하하. 그래서 오히려 이 민주당의 어떤 강력한 개혁 드라이브가 대통령에 의해서 뭐 속도 조절이 있거나 혹은 뭐 역할 분담이라고 할지라도 약간 그런 것들이 중재되는 이 무드가 조성되고 있었는데 예. 거기에 아주 찬물을 끼얹는 송원석 원내대표, 저희가 이제 민주당이 저런 발언이 나온 곳에야 무엇을 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분노가 있고요. 예를 들면 나경원 의원도 그래요. 그냥 조용히 와서 간사로서 간사 선임 해주세요 그러면 민주당이 언제까지나 간사 선임을 정말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텐데 굳이 와서 초선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앉아있어란 말을 반복하면서 초선 발언 사과부터 해라. 그걸로 이제 끝났거든요. 간사 선임보단 초선이 더 유명해진. 오히려 정무적으로 민주당을 도와준 꼴이 됐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아주 민주당을 도와주는 꼴이죠. 저런 발언 있을 수 없는 발언이죠. 송원석 원내대표. 그러니까 원래 저 상대당 의원들이 발언하고 뭐 대표가 발언할 때 뭐 항의하고 이런 거는 많이 들었지만 하필이면 저 노상원 수첩 이야기를 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걸. 왜 그러셨을까요? 김종혁 전 최고. 왜 그랬는지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이거 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가뜩이나 미인증 패널인데 이런 얘기 비판하면 인증 패널 되기는 물 건너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이것은 당을 떠나서 이거는 어쨌든 원내대표시면 항의를 하려면 당당하게 일어서서 하든지 아니면 뭐 손을 들고 하시든지 앉아서 중얼중얼 대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모양새도 너무 나빠요. 그리고 그 모양새가 나쁜 거 외에 그 발언의 질 자체가 너무 끔찍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 대통령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대표잖아요. 저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하고 반대합니다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그때 당시 노상원 수첩이라는 것은 말 자체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고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히틀러 같은 사람이 쓴 메모하고 비슷하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죽이고 누구를 어떻게 죽이고 뭐 어디다가 무슨 뭐 가다가 폭파시켜 갖고 배에다 수장시키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그거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감정적으로는 뭐 이해가 되지만 역설적으로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그 두 분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여론이 많지만 만약에 여당의 원내대표나 대표가 생명과 관련해서 뭐 교도소 안에서 어떻게 돼버리라라든가 이런 얘기를 국회의사당에서 했으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큰일 나죠 저희도.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뭐 당을 떠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누구 실명을 거론하면서 예를 들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네. 나는 만약 발언이 있었다 그러면 큰일 나죠. 비판을 할 수 있는 것과 그것이 안 되는, 그러니까 선을 넘는 것이 따로 있는데 이번 발언은 생명에 관련된 문제인데 선을 넘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다는 그 그렇죠. 지적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사과해라를 넘어서 아예 뭐 사퇴해라 여기까지 나온 건가요, 장 의원님? 저 정도면은 저는 원내대표로서의 이제 자질과 기본은 안 되신 것 같고요. 현역 의원으로서도 사실상 이 사례를 종용하는 듯한 살인에 대해서 동조하는 발언은 뭐 정치를 떠나서 만약 이 사회적 명망가가 혹은 언론인이 앵커가 만약 이 방송 중계 시간에 뭐 저렇게 제발 저리 됐으면 좋았겠네. 라는 방송이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리도 없지만 김현정 앵커께서 노상원 수첩 얘기를 기사를 보면서 차라리 저렇게 다 죽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이 나갔다면 제가
그분이 과연 공인으로서의 활동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천하의 김현정도 하차하는 거지 뭐.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런 발언이 나올 그런 리는 발언 없습니다. 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럴 거라 보는데 아무튼 야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장동희 원내대표의 네. 발언이든 뭐 당의 강경 드라이브든 거기에 대해서 또 여야 원내대표 간의 합의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층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저 발언을 했던 사람과 무슨 합의를 하냐.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의 깬 걸 갖고서 자꾸만 엉뚱한 데다 붙여갖고 아니,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합의 깬 거는. 아이, 참. 그 사과가 지금 이제 안 나온 상태인데 사과가 안 나오면은 민주당에서는 그 다음 대응을 합니까? 아니면 뭐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까? 뭐 그냥 넘어가긴 어려운 상황이고요. 저는 물론 이제 지도부가 어디까지 이 수용하고 포용하고 양보할지 모르겠는데 저 발언만큼은 사과를 해야 예. 뭐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지 저 발언을 한 사람과 이 정상적 의사소통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봅니다. 윤리위의 제소라든지 뭐 그런 것도 생각하세요? 이미 윤리 제소는 돼 있을 제소했습니까? 겁니다. 예. 바로? 알겠습니다. 그 김종혁 전 최고가 나오셨으니까 요 질문 하나 드려야겠네요. 지난주에 화제가 됐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김재섭 의원이 한 발언인데 장동혁 대표가 전한길 씨를 버린 것 같다. 이게 무슨 왜 그런 얘기가 나왔냐 봤더니 전한길 씨가 지금 미국 가 있는데 미국에서 망명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 발언을 유튜브 방송에서 했나 봐요. 게다가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대통령 만난 자리에서 굉장히 화기애애한 무드를 연출하니까 전한길 씨를 버리고 뭐 장동혁 대표가 이게 좀 방향을 중도로 수정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글쎄요, 뭐 그 얘기를 들으면 네. 야 역시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와서가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는구나라는 그런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그 지난번에 당 대표 경선을 할 때는 그 가서 면접 봤잖아요. 전한길 씨 앞에 가서 네, 줄줄이 네.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그걸 근거로 해서 전한길 씨는 장동혁은 말이야 나한테 와서 바로 면접 봤는데 김문수는 오지도 않고 말이야 뭐 이래가면서 맞아요. 나는 장동혁 지지해 네.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게 사실 그 당 대표 당선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도 사실이에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입장이 바뀐 거지. 이제 언더독과 톱독이 바뀐 거지. 그렇게 보세요. 네, 장동혁 그 대표가 됐으니까 어쨌든 권한은 칼자루는 자기가 지게 됐으니까 그 이전에는 저쪽에서 칼자루를 쥐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고. 근데 사실 잘 몰라요. 왜 전한길 씨가 미국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지는 네. 잘 모르죠. 본인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뭐 이렇게 떠들어댔지만 예.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재명 대통령한테 당선 축하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그 당선되기 전까지는 주장하다가 지금 입 싹 씻어버렸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그런데 가서 뭐 마치 자기가 어마어마한 인물인 것처럼 저렇게 사람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저는 봐요. 전한길 씨가? 속이고 있다고 보는데 그 전한길 씨가 간 이유가 실제로 왜 갔는지 예. 뭐 경찰이 뭐 고발되고 수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간 건지 그건 뭐 알 수가 없죠. 본인이 뭐 본인한테 들어보지 않았으니까. 진짜로 트럼프를 만나서 부정선거를 알리러 간 건지. 뭐 턱도 택도 터무니없는 소리죠. 택도 없는 소리라고 보세요. 항공모함 보내달라고 뭐 요청하려고 갔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장동혁 대표가 진짜 전한길 씨를 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선을 긋는 거라고 보세요? 선을 긋고 싶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어쨌든 정치인 당 대표가 됐는데 알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는 뭐 다 알잖아요. 근데 본인이 뱉어놓은 말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장동혁 대표가 선택하는 거 그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자, 장경태 의원님 마무리 논평. 전한길 씨가 대선 때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집회를 하고 전대 난입하고 과연 거기에 따르는 정치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 궁금합니다. 네. 이 말씀 되게 의미심장한데. 전한길 씨가 지금 미국에 꽤 오래 가 있는 것과 뭔가 연결이 돼 있다 그렇게 의심하시는 뭐 거예요? 좀 궁금하고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고 전한길 씨도 언젠가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하실 계기가 있어야 된다 보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뭐 걱정이지 않았나. 그리고 미국에서 무슨 전한길 씨를 만나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여기까지 말. 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